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지 여러분, 만 3개월 만에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더욱 아까 임시의장이신 안병국 선생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먼 거리에서 또 우리가 어려운 생활에서 많은 여비를 써가면서 이 자리에 오신 지방의 동지들에 대해서는 더한층 그 성의와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서 맞이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수삼일 내에 제가 다시 일본을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가기 전에 선배 동지 여러분께 저의 그동안 여러 가지 본 견해라든가 또 제가 여러 가지로 판단한 의견이라든가 또 그동안 약간의 움직인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야 하고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그 생각으로 동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모인 것은 단순히 그러한 의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최근 이 북한의 WHO 가입 또 박정희 대통령의 지난 23일 날 성명, 북한 정권의 김일성 주석의 여기에 대한 성명,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임창용 박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남북의 정세가 크게 변동하고 있고 또 앞으로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20여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 이런 회합을 가지고 우리가 공통된 의견을 집합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하나의 큰 이유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나중에 구체적인 걸 말씀하겠습니다만 정부의 그 미국에 대한 정책, 미국이 아니라 재미 교포에 대한 정책이 최근 상당한 변화 또는 우리들이 관심을 끌게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공동으로 서로 협의할 필요가 생기게 됐습니다. 셋째로는 한국의 정보기관이 미국서 활동한 그 결과로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들이 각지에서 사는 교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생활의 안전에 관계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최근의 큰 여러 가지 변화 또는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논의해서 미국에서 사는 우리 17만 교포의 자유와 안전, 인격 이런 것을 보호하는데 우리들이 공동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잊을 수 없는 아까 임 박사께서 목이 맺혀서 말을 잊지 못한 우리들의 그 조국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나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견해를 시간상 간단히 요점만 줄여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세에 있어서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그야말로 국내의 정치 정세는 침묵, 무거운 침묵, 묘지 같은 침묵 이것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까 필라델피아에 있는 변영호 동지가 본국을 갔다 보고 와서 말씀을 했지만 도대체 지금 누가 가든지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입을 열질 않아요. 신문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갔다 와도 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변영호 씨만이 모르는 게 아니라 누가 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한국 갔다 온 사람이 자기가 눈에 비친 것밖에 모른다. 장님이 코끼리 만진 격으로 결국 그 만지는 장소밖에 알고 올 수가 없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태에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해외에 있는 사람이 한국 동포들이 모르는 한국 내의 사정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한미신보를 지금 보니까 김영욱 씨가 미국에 망명해 있다는 기사가 났지만 이건 지금 한국의 국내에서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어요. 윤필령 사건이 나서 2개월이 되도록 발표할 때까지 모르는 국민이 적어도 8월 이상이었어요. 이러한 지금 기가 막힌 암흑 속에서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무서워서 그야말로 자기 친형제간 부부간 외에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친구도 선생도 생도도 동업자도 회사 사원도 사장이 비서를 미치지 못합니다. 비서 속에 누가 끼어있는지 모른다. 이런 지금 상태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전 독일의 게스타브라든가 그러한 그 공포분인 속에서 지금 우리들을 사랑한 부모 형제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 공포와 침묵, 또 그 중에는 찬양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지쳐서 협력으로 돌아간 사람도 또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 사회가 현재 있다.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결코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또 투쟁은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만족할 만한 충분한 것은 못 되지만 끝이지 않고 있어. 한국은 지금 수백 종의 지하신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길거리에 벽보가 붙고 있어.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도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들은 한국으로부터 연락이 의하면 광주에서만도 지금 지하신문 때문에 10여 명이 고등학교 교사를 포함해서 지금 잡혀가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연대생, 고대생들이 학원 내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다가 또 잡혀갔어요. 아마 지하신문 때문에 지금 들어간 사람만도 100여 명이 넘을 것입니다. 지금. 노동운동을 하려다가 지금 빨갱이로 몰려갖고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서는 그저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누구든지 빨갱이로 몰 수 있는 것이 또 그것이 상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빨갱이인지 가짜 빨갱이도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간첩도 거짓말로 잡아놓고 발표하고 그 다음날 석방하는 일도 내 눈으로 현지에서 봤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여기에 이번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배워드린 유인물 속에 있습니다만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역자들이 중대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언은 참으로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중대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뉴욕 기구에서도 임순만 박사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미국 기독교에도 중요시 해가지고 이것을 광범위하게 배포할 그런 상황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또 일본서도 저한테 즉각적으로 보내와서 지금 이것을 저도 강영채 박사에게 부탁을 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영문으로도 만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한 얘기대로 참 예수께서 그 시대에 민주의 선두에 서서 물론 그 어른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종교 지도자지만 우리가 정치적 측면, 사회적 측면을 보면 하나의 정치적, 사회적 혁명가로서 가난하고 헐벗고 압박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정신을 현대 기독교가 크게 망가하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한국에서 이 기독교 교육자들 또 천주교에서 여러분께 드린 것은 그 원주에 계신 지주교의 미국 기자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영문으로 된 그 인터뷰를 저한테 그것도 보내와서 제가 녹음을 영문으로 들어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런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 신구양 기독교가 또 특히 가톨릭교에서 그 김추경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선두에 서서 그건 신구 양교뿐 아니라 전 종교계를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영향을 주어가면서 지금 최후로 의지하고 최후로 존경하고 믿는 그러한 도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들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걸어다닐 때 이런 정치 보고 앞뒤 죄가면서 그래가지고 한 번 잡히면 가서 영장도 없이 끌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고문 부타 당할 뿐 아니라 정규 고문을 당하고 손톱 밑에다가 대쪽을 깎은 것을 집어넣고 깎은 거 매달아서 물을 코에 붓고 무릎을 꿇어앉히고 사이에다 장갑개를 넣고 그래갖고 발로 찔러주고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지금 우리들의 정권이 국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정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만 또 그분들이 그 신변이나 입장 분야에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으나 적어도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 정권은 윤필영 사건 이후에 많은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변동기가 말한 대로 지금 그 일본 외무성 측에서도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한국 문제에서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한국의 권력 구조에 이 권력의 말하자면 그 메인스트림 주류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좌우의 윤필영 우의 이후라 이 두 분이 한국 권력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자 윤필영 씨는 구속되고 이후라 씨도 거세될 것 같고 힘을 못 주고 그럼 김정수 씨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김정수 씨 하나를 참 한국식으로 하면 가왕하다면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청와대 박정희 씨가 있느냐 박정희 씨가 지금 한 소리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런 제목도 못 되고 이게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대단히 그 권력의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아까 변동지가 아주 알기 쉽게 너무를 갖다 주고 싶어도 누구 줘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이 아주 가장 그 현실을 예민하게 파악한 정서인들이 제일 그 눈치 빠른 그 상인들이 또 어느 걸 좋아 말이지 이걸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으로 한국의 권력의 실태를 말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아까 그 말을 듣고 실감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서울에는 어떻게 루마가 많이 돌든지 그런 루마가 어디서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김정수 씨가 자동차 타고 나오다가 공항사령부 추적이 들이받아서 운전수는 죽고 김정수 씨는 겨우 살아서 그렇게 일주일 안 나오다가 또 해외에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우선 박정주 씨가 홍정철 씨 다리를 본쪽으로 쏘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김영호 씨를 들이대서 코피가 흘렸다는 말도 있고 이구라 씨가 한 대 맞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도대체 이게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사실도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도 같고 어떤 그 미국 기자가 일본에 있는 기자가 한국을 다녀와서 한 50여 명 아주 한국에 제일 그래도 신간망상 만나고 돌아왔는데 그 50여 명 사람들 만났는데 아주 일치한 것은 저는 박정권 망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5월달에 망할 것이다. 아니다 6월달이다. 금년 말에 망할 것이다. 1년 갈 것이다. 최대로 2년 갈 것이다. 한 사람이 있는데 전부 똑같은 소리는 뭐냐면 망할 것이다. 이건 똑같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이 무슨 근거가 딱 있다는 것보다도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일종의 워시우를 킹킹 나름 희망적인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 생각을 말하자면 그렇게 모두 표시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갖고 그것이 또 일본 색깔 7월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석된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상태에서 아까 같이 지금 이제 권력자들이 언론 자유를 탄압을 하면 그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데서 물론 이점도 크니까 하는 것이지만 이런 그 루머 일제시대의 그 유언비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쓰기는 쓰는다는 이것이 걷잡을 수 없고 사실화되어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이러한 자기들께 큰 결정적인 것이고 또 권력자들이 어떤 그 국민의 소리를 듣고 싶어도 들을 기회가 없다. 소리가 신문에나 보도된 것이 목에서 내려간 소리 외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더욱 몰라지고 더구나 누가 되더라도 청와대에 대해서 대통령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 국민의 생각을 참 알기 어려워지는 것인데 더구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신문 봐도 결국 내가 내 말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외에는 남은 소리는 하나도 못하면 이러한 상태로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도 그 말 좀 하려고 했는데 한민식보가 이렇게 아주 어디서 특정 재빠르게 여기다 보도한 걸 봤습니다. 이 김영우 전 정보부장 이 사람이 지금 미국 와서 망명이 그렇다. 아시다시피 전 남은 새도 떨어뜨리고 삼성기업은 혼자 하고
박정권은 맞으면 대들보였던 사람. 여기서 뭐, 미국 와서 이제는 결국에 안 들어가게 됐다. 이런 지금 상태다. 그런 내막이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나도 짐작은 하고 여러 가지 느끼고는 있고, 또, 그냥 실제국회를 김영욱 씨와 같이 하기 때문에, 대개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여기 신문에 보도된 이상으로 많은 책임지고 말할 말이 없으니까 안 하겠으나, 여튼 요새 보면, 이런 사람도, 위험해서 한국을 탈출해 나오고, 또, 윤준영 씨 같이 아주 현재, 당장에 천하를 한 손에 쥐고 10월 유신인지 뭐 명치 유신인지 모르지만 그걸 한 사람도 들어가고 또 내가 이 얘기 들으면 한국에서 미국 이민 가고 싶어서 희망자가 제일 많은 게 중앙정보원이라고. 내가 이건 어떤 여기에 있는 우리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그쪽 같은 사람이 돈 얼마 들어도 좋으니까 좀 난 미국 이민 가게 좀 해달라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뭐 권력하겠다고 별로 좋아할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지금 박 정권이 물론 현재로 봐서는 아주 참 국민이 한 사람도 반대 못하고 매일같이 신문은 박정희 대통령 만세 부르다시피 하고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박정희 대통령 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 아주 절대적인 권력 같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해 갈 때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결코 낙관적으로 또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볼 생각은 없고 유리하게 본다고 해서 유리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제 만렙에 일본이 아주 강해진 것이 3.1운동 직후에 우리에게 동아일보를 내고 무슨 조선일보를 내고 신간회도 하고 민족운동도 하고 허용했던 그때에 비할 때 일제가 말년에 우리 성도 뺐고 예수 신자참배 하라고 조선말도 못쓰게 하고 하던 것이 그것이 일본이 가장 강한 때 같지만 가장 약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억압했던 것이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이 박정권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참 경제적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에 갔다 온 분들에 따라서 말이 참 다릅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아주 두 가지로 그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다는 사람이 있고 나쁘다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우방국가인 미국이나 일본도 그 견해가 상당히 내가 듣는 걸로서는 견해가 달라요. 미국은 상당히 한국 경제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저스 장관의 그 국회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더라도 경제가 대단히 좋다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또 돈 대주면서 거꾸로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단언하는 독단적인 것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일부 수출산업 또 일부 국내 내수산업 그리고 관광업체 이런 것이 대단히 경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월남 파병이 돌아오고 해서 거기서 줄어들었던 예화가 적어도 관광 분야에서 의외로 말하자면 대만을 못 가게 되고 지금 한국이 말하자면 일본의 별장지대요 일본의 도박장이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돈이 쏟아져서 그것이 거기서 외화가 커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볼 때는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구조적인 결합 농촌 경제를 기초로 하지 않는 이 말하자면 사상 누각적인 공업 발전 또 그 외자 도입에 있어서 말하자면 고금리 또 조건이 나쁜 걸 도입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이 시민에서 보시다시피 7월 이상이 말하자면 부실기업화한 한국 경제 건설의 그 체질적인 외자 도입의 약점 또 일본의 일방적으로 예속된 상황 누가 통계를 자유도 없기 때문에 여하튼 그걸 참고로 하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면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한 걸로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300만 석의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에다가 이와 같은 막대한 외국 도입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야단을 쳤지만 정권을 비난하나 이유가 됐지만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8배가 된 2,500만 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이 식량 도입으로서 정부가 쓰려고 한 액수가 4억 6,200만 불을 예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중대한 난관에 받아요. 미국에 있어서 지금 소맥 같은 것도 일부 셀에 최근에도 2달러가 올라서 일부 셀에 약 7달러로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소맥이 작년에 비해서 배로 가격이 올랐고 쌀이 과거에 한 150불이면 돈당 150불이면 큰소리치고 사던 것이 지금 300불 가지고도 쌀이 없습니다. 태국 같은 쌀 수출과 쌀 수출 중지했어. 인도네시아 같은 이모장한 나라가 지금 쌀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율은 원래 모자라고. 이런 지금 중대한 사태에 있어서 이 식량 문제가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애로점인데 아까 말씀과 같이 농촌에 가보면 지붕 바깥이고 길도 좀 닦고 또 담도 좀 세멘트로 바르고 이래서 보기에는 번지한 점이 있습니다. 있으나 결국 농민들이 수입의 원천이 되는 이 식량, 주고, 쌀과 보리에 대한 가격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자꾸 식량과 보리의 지금 생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식량의 부족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에 4억 6천만 불로 사들인다는 것이 내가 볼 때 5억 5천만 불 갖고도 사들이니까 쉽지 않는 정도로 지금 국제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박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우리가 다 반대하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 전체의 앞으로 식생활 문제가 중대한 난관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지금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촌 경제의 파탄은 농촌 구매력의 감소. 이래가지고 지금 도시에서 공장들이 내수산업은 반 이하로 가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농촌에서도 이런 축산, 우유, 젖소맥인 거 이런 것이 수지가 났기 때문에 전부 글로 돌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쌀벌이 농사가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농촌에 살아봤자 수지가 안 맞으니까 결국은 전부 지금 도시로 나왔어요. 내가 한국에서 해보니까 농촌에서 하루에 한 300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이야 300원부터 500원 받는데 서울에 나와서 5천원짜리 리아카 하나 사가지고 몇 다발 싣고 돌아다녀도 하루에 500원이나 1000원 벌은다 이게. 무계동 뒷거리에서 애들이 길거리 간 아저씨 붙잡고 10원만 달라고 손 벌리고 다녀도 하루 저녁 벌으면 200원 300원 벌은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 도시로 모여지고 있어요. 지난 2월 말에 현재 정부가 발표한 것 보면 우리나라의 총 대출액의 67%가 서울이고 부산이 7점 몇 %.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서 76%의 돈이 서울과 부산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래서 전부 지금 도시집중이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농촌은 더욱 나빠져가는 상태다. 물론 농촌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경제학자들도 계시고 과학자들도 계시지만 투자를 한 것은 100원으로 해가지고 100원 이상 110원 150원이 나와야 마지막 확대 재생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100원 해가지고 70원 효과가 나온다 같으면 농촌은 70원 덕을 벌란지 모르지만 국가경제 전체에서는 100원에서 30원 미쳐 들어가는 이런 투자란 것은 경제가 망하는 것이다. 지금 농촌에 지금 새마을운동이라고 들어놓은 돈도 결국 그렇게 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가을에 상당히 농촌 지금까지 투자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는 것이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 면에서 지금 한국이 떠드는 것이 수출. 금년 수출 목표액이 23억 불, 1980년까지 100억 불 수출한다. 이래가지고 아주 박 대통령께서 오래오래 하실 작정을 아주 계획다 세워놓고 100억 불로 딱 이렇게 했다. 그런데 물론 수출된 게 좋죠. 그럼 아까 변동기 말같이 엉터리 수출하고 있어요. 전부 원자재 면세 도입해서 국내에서 국민들한테 비싸게 팔아먹고 수출은 미치고 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수출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늘어나는 것보다 수입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금년 4월 말 현재로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 60%가 늘어났습니다. 그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나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260%가 늘어났어요. 200 하나가 더 붙었단 말이에요. 큰 혹이 2개나 붙었어요. 이렇게 맞으면 늘어났어요.
근데 이것은 딱 감춰놓고 수출 늘어난 것만 자꾸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그 이러한 짓에서 그러지 않아도 금년에 정부 총자관 예산을 보면 수입 총액이 30억, 수출 총액이 23억. 이래서 수입과 수출의 갭이 오버임포트가 7억 불 적자를 계산해놓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다시 한 7, 8억이 늘어나서 한 15억 불이 적자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숫자 가지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왜 내게 숫자가 없으니까 얘기할 길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일본 자본이 지금 한국에 홍수같이 쏟아지라고. 한국에 일본 자본이 들어가는 것은 어젠 일이 옛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지금 8, 9개월 전에 나온 그때는 아주 옛날이 되어버렸어 지금.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발표를 해놓은 것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외국 투자가 1억 380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본 투자가 1억 340만 불이 99.9%, 미국 투자가 불가하면 24만 불입니다. 0.1%가 되질않아요. 근데 이건 99.9%인데 다시 4월 달에 일본 투자가 7천만 불가 늘어나서 4월 말로 하면 99.99999로 쭉 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일본 자본 투자. 근데 일본 자본은 이런 액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가장 갈프라든가 무슨 비료공장이라든가 큰 자본이 들어오는데 한국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고자본, 고기술이 들어오는데 일본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한국에다 두 가지가 지금 쫓아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서 이 공해 때문에 일본 신문을 제가 2개를 받아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석유공장 길라면 막 쫓아내고 저기다가 무슨 공장, 철공장 길라면 막 쫓아내고 그래서 전부 듣질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경제건설이 귀찮다 이게. 경제건설이 인간이 행보한 거 아니다. 그래서 뭐 땅덩어리 안 내놓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여러분이 아다시피 일본 하네다 비행장이 좁아서 나리타 비행장을 지어놓고 지금 비행장이 완성한 지 1년 반 돼도 비행기가 못 가고 그냥 옮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가는 가스린 파이프를 주민들이 못 묻게 하기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그럼 일본은 그렇게 지금 주민들의 파워가 세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하면 전부 그 공해 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한국에 투자해서 같이 벌어먹으면 또 좀 공해가 오더라도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짓을 하냐면 일본 사람이 쓸 휘발유 공장, 정유 공장을 울산 밑에 온산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썩은 물은 전부 한국 바다를 망친다 이게. 근데 그 기름은 전부 일본 나갔다 쓴다 이게. 완전히 밥은 일본서 먹고 똥은 한국에 산다 이게. 또 부산 남쪽에다가 이 말하자면 오일 탕가, 동양 최대의 말하자면 오일 탕가 기지를 만든다 이게. 오일 탕가는 그나마 정유도 안 해요. 정유는 몇 사람에서 쓰지만 이건 쓰지도 않고 그대로 퍼가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한국 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한국 정부 환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래서 일본 공해산업이 전부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물론 그 외에 제주도도 관광 개발한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일본의 다나카 종리와 가까운 오사노라는 사람이 지금 제주도 투자를 하고 물론 명목적으로 한국 사람이 합작 투자합니다. 합작 투자하지만 그거는 완전히 뒷구멍에서 따로 돈 대주어가지고 결국은 99% 일본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이런 공해산업 또 우리 그런 관광기업 또 저번에 지금 이렇게 동해안 일대 그 낙산사 모두 이런 강릉 경포대 이런 데를 지금 일본 사람들이 100억 원인가 투자를 해갖고 지금 하는데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별장 기대까지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신문에서 봤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다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일본의 중소기업 말하자면 일본에서 임금이 비싸서 이제는 더 유지할 수 없는 기업들이 전부 한국으로 쏟아져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돈은 1억 불 투자 오더라도 2개, 3개 기업이 오는데 일본은 1억 불 투자 오는데 한 200개 기업이 달려온다. 이래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전부 한국 기업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서는 직공 하나 얻으려면 요새 중학교 졸업한 여자 직공 얻은데도 북해도까지 가 선전하고 비행기 태워서 동경에 데려오고 이럽니다. 숙소 해주고 무슨 위생시설 해주고 운동시설 해주고 이래야 온다 이게. 그러면서 한 달에 5만 원 줘야 한다 이게. 근데 한국 가서는 이건 뭐 일본 돈 5만 원, 한국 돈 6만 5천 원인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1만 원 줘도 서로 들어온다 이게. 그럼 5만 원 이상이 이익이요. 시설비까지 하면 더 이익이요.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일본 기업들이 막 쏟아져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래서 지금 한국은 일본의 공해산업과 일본의 저임금 산업의
말하면 전진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일본에 예속되어가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관광객들이 하는 행패, 내가 지난 3월달에 돌아와서 여러분께 말씀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가서 그 말을 했더니 그 샌프란시스코 교포들이 설마 그렇게 하려고 좀 믿기없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타임지에 난데보고 그 김대중 씨 그 말 그 진짜인 것 보니까 다른 말도 다 진짜 같다고. 그랬던 그 타임지 덕택으로 내 말이 신용이 올라간 일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여러분이 그거 다 아십니다. 이러한 참 국민의 경제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일본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일본에 예속되어가는 이런 지금 상태로 한국이 들어가고 있다. 나는 반일을 주장하고 일본하고 투쟁하지 않는 걸 주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 이와 같은 굴욕적인 일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민족 주체성을 주장한 박정희 씨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금년에 물가를 3%로 억제한다, 이래가지고 일체 물가를 못 올린다, 이렇게 했어요. 엊그저께도 한국에서 온 동아일보인가 한국일보인데 두 가지 바꿔서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니까 지금 그 중에서도 무슨 세멘트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세멘트 말고 목재, 무슨 그 면사 이런 대기업들이 생산한 것은 벌써 47%, 50% 이상 뛰었어요. 그나마 또 물건이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 어린애 기저귀도 순면이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대기업이 못된 그 중소기업들, 무슨 설렁탕 장사라든가 공책 장사라든가 빵 장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가격 올릴 힘이 없으니까 가격 대신에 물건을 나쁘게 만든단 말이에요. 빵이 똑같은 10원짜리지만 반으로 줄어들고, 이 곰탕에서 과거에는 그래도 고기가 몇 점 뜯은 것이 이제 물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로 돼서 그나마 경제경영 장관이 3% 물가 억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면서 나는 지금 여기서 결정적으로 한국 경제가 파탄의 위기에 섰다, 이렇게 내가 단언할 정도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주장한 같이 그렇게 잘 되겠느냐 한 데 대해서도 지금 말씀한 같이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년에 8억 5천만 불이란 외국 빚을 이자와 합쳐서 갚아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가을까지 가보면 여기에 대해서 농촌경제의 성과라든가 또 물가의 안정에 성공하냐 여러 가지로 판단이 나오지 않느냐. 가을까지 적어도 추석을 넘길 때까지 가볼 필요가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 한 가지 문제는 한일 강요회담이 9월달에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대해서 한국은 아주 그냥 100%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대사람 분이 일본 사람 WHO에 직원한 뒤로 가서 만나가지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일본 신문 보니까 그저 우리는 일본만 믿고 산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일본 신문에 나서 좀 창피한 꼴을 봤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그 후로 교환성 기획원 장관 김용필 국무총리 계속적으로 해서 일본에 가서 그저 돈 달란, 그러니까 일본 있어보면요, 일본 사람 그럽니다. 한국서 장관 왔다 가면 그 다음 얘기는 돈 얘기다. 아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아주 그렇게 상식이 되어버렸어. 그것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새마을운동한테 돈 주라, 중철 서공장님께 돈 주라, 무슨 수출사람한테 돈 주라, 빚 갚으려니까 좀 빚을 좀 주라, 이래가지고 빚 내서 빚 갚고 이런 지금 상태로 가고 있는데, 가을에 과연 일본이 어느 정도 돈 주냐, 또 이것도 박 정권의 경제를 어느 만큼 연명시키냐. 물론 근본적인 계획은 안 되겠지만 하나의 문제점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아다시피 한국 경제라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큰 경제에서 볼 때는 조그마한 마지막 가난한 집 경제이기 때문에, 가난한 집이 저녁 아침은 굶고 모두 쫄쫄그러고 안겠다가도 오후에 지주가 쌀 한 가마니만 주면 그날 저녁부터 그냥 풍성풍성 밥그리 먹는 식으로 그러한 간단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일본이 과연 어느 정도 도와주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초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가을 9월달을 보면 알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정세는 지금 참 날로 빈부 양극화, 이것이 가중되고 조금 더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서울에 가시면, 가실 분이 앞으로 계시겠지만 가시면 꼭
이 중랑교 밖에라든가 마포 저쪽 망원동 밖에 탄야집을 가보셔야 합니다. 또 어지간하면 차 타고 광주단지를 한번 가봐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술 먹으러 갈 바에는 무교동에 나가면 밤에 10시, 11시 되어서 길거리에서 어린애들이, 애기여운 아주머니들이 손 벌려서 10원만 달라고 쫓아다닙니다. 적어도 100m 가는데 10명 이상은 만나게 됩니다. 이래서 그 거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도 한번 보고 와야 한국의 사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이런 그 숫자가 나온 걸 봤습니다. 박정권이 발표한 걸 보면 소위 새로 나온 주민세라는 것을 매는데 그 주민세 매는 데 있어서 면세에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구당 월 수입이 8,000원 이하의 사람은 면세했어요. 월 수입 8,000원이라는 것은 미국 돈으로 하면 20불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한 집이 보통 5.5명이 20불이니까 한 사람 앞에 3불밖에 안 돼요. 20불 이하니까. 그럼 3불이면 한 사람 1년 수입이 36불입니다. 36불 가지고 옷 입고 밥 먹고 집 살고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그리고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어떤 생활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거의 인구 4분의 1입니다. 완전히 이건 기하 이하의 상태에 있는 것이 4분의 1이야. 내가 볼 때는 그 이상의 숫자는 발표 안 됐지만 아마 100불 이하의 선이 적어도 한국 국민 중에 80% 이상이 될 것이다. 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 100불 이하가. 이러한 아주 1인당 100불 이하가. 그런 제가 사회 현실을 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작년 12월 달에 여기서 한국서 그 동대문 밖에서 국민학교 선생하다 온 분이 와서 10월 달까지 하고 11월 달에 이민을 왔는데 자기 교실에서 애들이 점심 못 가지고 온 애들이 70%다.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참 가슴 아팠습니다. 또 그분은 거짓말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최근에 그 신문에서 입증이 됐어요. 한국 신문을 보니까 충주 옆에 어떤 국민학교에서 애들한테 빵을 주는데 하루에 그 빵을 보조를 해서 이렇게 주는데 그 빵값에서 하루 먹는 빵값에서 5원만 내라. 그 5원이라면 미국 돈으로 하면 1페니밖에 안 됩니다. 1페니보다 조금 더 되죠. 그 1페니를 못 내서 5원짜리 점심을 못 얻어먹은 애가 그 교실의 65%다. 이게. 돈 5원이란 것은 한국에서 지금 우리 같은 사람도 5원을 구경하려면요. 너 5원짜리 가지고 있냐고 찾아다녀야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조차 못 내가지고 점심을 굶은 애들이 65%. 이것이 한국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방직공장들이, 지금 직공들, 무슨 전자공장의 직공들이 한 달에 6, 7천 원 월급 받아가지고 거기서 교통비 쓰고 점심 먹고 이래가지고 벌써 20살 이내 된 어린애들이, 처녀들이 눈이 나빠지고 폐병에 걸려서 피를 토하고 이런 애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아주 국민을 억압하고 자유를 누르고 이러면서 한 가지 터놓은 길은 이 섹스기를 터놨어. 한국의 주간지를 보면 아주 온통 섹스 얘기. 그리고 그런 방향을 타서 지금 아주 또 어느 나라든지 국민들이 사기가 떨어질 때는 섹스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 가정도덕 파괴가 말할 수 없이 지금 급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온 얘기를 들어보면. 이래가지고 내가 볼 때 내가 알고 온 범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 사회의 가정이 훨씬 더 한국보다도 우리는 겉으로 형식적인 도덕만 강하지 실제 내재적으로는 오히려 미국 사회가 더 건전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조차 가질 정도로 우리 도덕이 타락되고 있다. 급속도로 말하자면 붕괴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단편적으로 이런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거기에 지금 지식인들 그래도 민족의 참 등불이고 또 민족의 방향을 밝혀주는 이 지식인들이 지금 완전히 침묵을 강요하고 공포 속에 살고 있고 할 말 할 기회도 없고 했자 누구 알아주지도 않고 또 누구를 믿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거기에서 날로 말하자면 전향하고 협력한 사람도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박정권은 지식인과 언론인에 대해서 한 손에는 효차를 들고 한 손에는 꿀을 들고 이래가지고 둘을 서로 교대로 비치면서 말하자면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꿀 주고 꿀 줘가지고 또 때리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아주 그 기술이 능랑합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들 지명한 거 봐도 말하자면 대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 남녀 교수 간에 적어도 6, 7명, 7, 8명이 들어가 있어. 언론계 현역 무슨 정치부장 무슨 편집국차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한 7명 들어갔어. 청와대 비서 중에도 있고 공보관장으로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그 말 안 되는 사람 또 영장 없이 데려다가 들겨 패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지금 다루고 그래서 참 우리 지식인들이 지금 일방으로는 결혼받고 일방으로는 타락을 강요당하고 이런 두 가지 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최근에 이거 정확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가장 함석헌 선생이 발견하고 있는 CR 소리라는 것이 지금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그건 이제는 박정권의 비위에 거슬린 대목은 전부 삭제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 그건 함석헌 씨가 삭제해 준 게 아니라 함석헌 씨가 인쇄소가 없으니까 인쇄소에다 남기면 인쇄소에 가서 정보부원들이 이 대목 이렇게 삭제하라 해라. 딱 해놓고 그렇게 삭제 안 하면 인쇄를 못 해주게. 그러니까 그나마 내일라면 그 삭제한 대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타입하지 않으면 지금 그나마 그의 잡지가 못 나온다. 근데 국민들은 그 속도 모르고 왜 이렇게 약해졌냐고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최근에 동아일보에서 기자들이 이 월급이 적다고 이거 월급 갖고 못 살겠다. 월급 올려달라. 그래서 뭐 월급 봉투를 반납했다는 거예요. 그 사주하고 생각을 하는데 사주도 이게 자꾸 신문이 부수가 떨어지고 말이야. 수입도 없고 하니까 못 올리겠다. 그냥 옥신각이 한다. 그러면 신문 아직 문 닫자. 문 닫겠다. 이러고 이제 문 닫는다는 소리 했더니 중앙정보사는 떠났다고 신문 문 닫는다면서 우리가 사자고. 중앙정보도 사자고 나왔더라고요. 신문.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말이지. 사원도 놀래고 사주도 놀래고. 이거 문 닫을 자유도 없구나. 이래가지고는 말이야. 죽어도 좋으니까 도로 열자. 이래가지고 지금 윤정기가 돌아가. 사원들이 일한다는 거. 이런 얘기도 이것도 거의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참 실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겁니다. 또 지금 지난번에 대한일보도 폐간되어 버렸지만 지방신문도 전부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도 셋 있는 신문이 하나로 됐지, 충청남도 둘 있는 신문 하나로 됐지, 전라남도는 아직 완성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목포에 있는 그 호남메일이라고 옛날 목포일보인데 지가 사장도 했고 우리나라의 그 지방지로서는 제일 오래된 80년 된 신문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문 닫았어요. 자진폐간이에요. 형식은 전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말이지 한국에서 이 신문 같은 건 지금 전부 자진폐간합니다. 정부가 폐간식 없어요. 아주 그렇게 우수하게 해요. 그 내가 그 기리시아 같은 데서 말이지 그 신문 폐간하고 뭐 한데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좀 배우는 기술이 있는데 지가 먼저 스스로 문 닫는데 말이지. 그 국제적으로는 봐라 지가 닫았지 우리가 언제 닫으라겠냐고. 이러고 지금 갖고 간다 이게. 이래서 지금 말하자면 이 신문들이 그나마 우리 언론 생각하면 전 신문이 박 대통령 잘한다고 쓰니까 그 여러 개 있을수록 좋을 것 같는데 그걸 지금 문 닫고 있다 이게. 학생이나 교수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참 우리가 비통할 어이없는 상태에 한국 상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박정권의 전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그 일본에 있는 외국 기자가 한국에서 보건 그걸 보면 박정권이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고 누구고 일어설 계기를 못 잡고 있다. 또 일어설 어떠한 조직도 만들 방법이 없다. 어떻게 정보 정치가 발달됐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하나 심각하니 반성해야 할 것은 한국 국민들은 참 영리하고 판단력이 좋은데 도대체 이 겁이 많은 국민. 자관 겁 많은 데는 이게 한국 국민이 무슨 특징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맨날 조심하라는 소리. 변군도 한국 가니까 간날부터 조심하라는 소리 하더란데. 제가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인사말도 어디 가는데도 조심해 가시오. 뭐 먹는데도 조심해 먹으시오.
맨 조심을 한 소리. 그게 맨날 옛날부터 조심만 해왔는데. 이래서 지금 이 한국 사람들의 이 겁많은 이것을 최대한도로 이 사람들이 약정해서 말하자면 인티미데이트, 협박. 그냥 이래서 한국 사람은요, 협박은커녕 협박도 하기 전에 자기네서 쥐가 먼저 상대방이 기침도 하는데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데서도 뭐 벌써 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이런 그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아마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공포 분위기 이래가지고 자꾸 루머를 돌리면 내가 그저 정보부 관계를 좀 아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서울 동대문 하면 어느 다방 어느 복덕방 어느 동대문 시장에 누구누구 집 가서 이런 말 터뜨리면 몇 시간 내에 이 말이 동대문에 돈다는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있어요. 제주도 하면 제주도 시에 가서 어디 집에 가서 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꾸 말을 퍼뜨려서 아이고 제주도에서 누가 이런 말 하다 큰일 났다 가더라고. 또 서울 사람이 제주도 가서 확인할 길이 있거든. 그럴듯해 보이니까 아이고 말 조심하라. 또 부산 가서는 또 서울서 누가 이러다가 중앙정부 가서 추리를 틀었다 가더라고. 그거 조심하라고. 그럼 또 그 사람도 아이고 큰일 나다 너 조심해라. 이렇게 되나. 이래서 자꾸 국민들을 이 공포 분위기 섞고 그 실제 있는 것보다도 자꾸 가중되는 아주 이런 우수한 기술을 이 박정권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기 때문에 도저히 국민들이 지금 현재 무슨 계기가 오기 전에는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사일 같은 것이 그런 것은 아주 어려운 지금 참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은 침묵하고 말 안 한다는 것은 이 정권 하에서 잘한다고 하면 칭찬받을 텐데 왜 잘하면 말을 하겠습니까? 싫고 못하는데 그 말할 자유가 없으니까 한국 가도 말 못 들은 거예요. 입 다문 사람은 속으로는 반대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겁이 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보면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남이 해서 괜찮을 것 같으면 나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어떤 그 유명한 지도자한테서 저한테 편지 온 걸 보면 국민들은 그런 점을 개탄하면서 모든 국민은 지가 잘난 만큼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 지가 못나서 대우 못 받는 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참 비통한 말을 적은 걸 보고 저도 가슴 아팠습니다만 그러한 상태가 있는데 다만 아까 레포트를 보면 하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극히 어려운데 자기들 내부에서 하나 윤필영 사건과 같은 그런 식으로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하나 맞으면 확대되는 거. 하나는 경제가 아주 더 나빠지는 거.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것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점은 동감이고 또 그 외에 지금 국민의 민심이 이러기 때문에 어떠한 계기 그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큰 부정이라든가 기타 어떤 계기 참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고문에 당해서 죽는다든가 이런 때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개 국내 정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하다시피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작년에 계엄령 선포하고 그래가지고 헌법 개정하면서 이 헌법에 반대한 사람은 통일에 찬성 안 한 걸로 인정하겠다. 협박이지. 헌법 개정에 찬성 안 하면 통일에 찬성 안 한 거고 나도 통일 안 하겠다 하는 식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통일을 아주 그냥 곧 당장 할 것 같이 그렇게 분위기를 하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더니 지금은 그거 싹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통일하자겠냐 하는 식이요. 그리고 지금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은요, 이건 뭐 소집도 없답니다. 그때는 그것이 뭐가 된 줄 알고 말이지. 뭐도 몇백만 써갖고 그 대의원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요새 한국서 온 얘기 들으면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은 명함도 못 받게 한대요. 그 명함 받고 돌리면 안 된다. 못 돌리게 한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만 뭐 국회에 나가서 하고 하니까 요새 지금 조직된 단체 중에서 박정권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 많은 단체가 통일주체 국민회의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만 뿐 아니라 어떤 외국 기자가 편지를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박정권의 반대 세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외국 기자가 편지를 했어요. 그런 게 아까 말같이 이것이 무슨 통일 지그들이 한 줄 알고 말이에요. 또 무슨 이 주체
그러니까 과거 국회 같은 거 그때 뭐 국회 때문에 망하고 정치 공해고 이러니까 이제는 우리 세상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이건 회의도 소집 안 하고 평소에 월급도 없고 회의 소집한 날 하루에 얼마씩 주고 그 회의 소집 안 하면 일정도 없고 근데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라고 하니까 옛날에 난 부조 500원 하던 거 이젠 1,000원 해야 하고 말이지. 좀 옷도 좀 깨끗이 입어야 하고 이러니까 아주 그냥 뭐 아주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 한국서 편지 온 걸 보고 혼자 웃었습니다만 말이지 대체 그러기는 그러겠다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는데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 날 뭐 중대 발표를 한다고 그래. 그때 마치 제가 일본하고 통화를 하니까 사전에 이런 거 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뭐 신문사 간부가 그래요. 이번에 박정희 씨가 또 김선생 정책 발표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유엔 동시가입하고 동시 외교. 그 김선생 2년 전부터 하던 얘기 지금 이번에 또 합니다. 그러더니 정식 발표한 거니까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연이어서 이북에서 김일성 이북 정부의 대표가 연방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견을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그것이 있고 그 과거부터 쭉 해온 얘기인데 저는 3단계 통일론, 평화적 공존, 평화적 교류, 평화적 통일 그걸 또 다시 연방제의 공존, 전면 교류, 완전 통일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저는 제1단계에서 우리가 큰 테두리 속에서 연방 속으로 들어가자. 남북 양쪽이 각자 자기의 외교, 군사, 내정권을 갖고 그래가지고 연방제 속으로 들어가서 내정은 간섭 안 받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통일로 한 발로 들어갔다.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지금 현실을 우리가 사실대로 인정해가지고 남북이 같이 유엔에 가입하고 또 남북이 다 같이 북한도 워싱턴과 동경에다가 대사관 놓고 우리도 모스크바 북경에다 대사관 놓고 이래가지고 같이 평화적 공존하고 또 전쟁 억제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4대국 과거에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전쟁한 일이 있고 지금도 남북에 대해서 군사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4대국 일본은 직접은 없지만 미일 안보조약을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한국 방위 후방기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이것을 개란티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쭉 주장해온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똑같지는 않지만 이북에서 연방제가 나오고 박정희 대통령이 공존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걸 합친 것이 말하자면 제가 말한 연방제 공존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유엔 동시가입하고 동시회계만 해버리면 이거는 동서독식입니다. 동서독식이란 것은 일민족, 이국가, 이정부입니다. 맞으면 완전히 영구 분단이요. 그 동서독이가 통일할 자유도 없고 통일한 것은 동굴 아파도 서굴 아파도 다 원치 않고 독일은 패전국가고 법적으로는 지금도 점령국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또 독일은 둘로 갈르더라도 동독은 동굴 아파에서 서독은 서굴 아파에서 다 큰 나라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둘로 갈라갖고는 주위에 맨 큰 놈만 있는데 중국하고 소련하고 일본이 있는데 그 사이 끼어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구분단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이번 안이란 것은 그건 절대로 우리가 그거는 그 자체는 지금까지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WHO에도 못 나오게 하고 여러분이 아다시피 왜 그따위 짓 하느냐. 북한을 자진해서 유엔에 나오게 하고 지가 여러 번 얘기했고 여러분도 그러면 동감했을 겁니다. 만일 박 정권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먼저 나오라 했으면 대한민국 입장이 얼마나 좋았냐 이게 떳떳하고 아량이 있고 그리고 표결에 지고 나서 나중에 뭐 20몇 표나 지고 나서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짓을 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7.4성명 발표해놓고도 얼마 전까지도 외무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은 정권으로도 인정 안 하고 사실상 존재로도 인정 안 하고 물론 국가로도 인정 아무것도 인정 안 한다. 그저 교섭 상대다. 이따가 소리 나고 말이에요. 이런 그 북한 고립화 정책 결국 국제적으로 안 먹어 들어간 짓을 하다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왔다. 그러나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북한을 사실상 존재한 정권으로 인정하고 그래가지고 국제사회에 같이 나오도록 하고 한 것은 이것은 진일보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헌법까지
말하자면 중단시키고 국회 해산하고 통일한다고 말하자면 개헌한 이유가 어디 있냐 이게. 그러려면 그 전에 그것 갖고 해버리지. 할 필요가 없다 이게. 그럼 헌법 물러야 할 거 아니야 뭐 통일 안 하려면.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담화문을 보면은 절대로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왜냐면 우리는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통일을 해야 한다 이런. 그럼 통일을 해야 한다는 방법은 안 나왔다 이게.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보면 동시 공존하자는 방법은 나왔어요. 유엔 같이 가입하고 같이 외교하자. 그런데 통일을 포기 안 한 것은 뭐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다 이게. 그럼 그 거짓말 아니야 이게. 말만 한 것은. 그건 증거 없는 계획 없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박정희 씨는 영구분 날라간다고 이렇게 비난을 받더라도 본인의 마음이 아무리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변명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안은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말하자면 이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다. 또 제가 주장한 그 점과 그 면에 있어서는 일치하지만 전면적으로 일치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주장한 연방제 이것은 제가 말씀했는데 양쪽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루즈한 그 페더레이션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것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것을 동시 가입한 것을 반대하고 그 이유로서 그건 영구분단에 연결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건 첫째로 유엔에만 같이 가입하면 영구분단이 된다면 소련은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입했지만 소련이 따로따로 국가된 것도 아니고 분단된 것도 아니다 이게. 또 유엔에 같이 가입하는데 하나로 가입해갖고 남북이 같이 간다. 남북 체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가면 남쪽은 반공 자본주의고 북쪽은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인데 둘이 대표 가서 한 표 가지고 어떻게 투표하냐 이게. 어떻게 반씩 갈라서 투표하냐 이게. 0.5 투표는 없다 이게. 또 가서 연설해야 하는데 연설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 30분 연설 15분씩 하느냐 이게. 유엔 대표 기술적으로 나가는 길이 없다 이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북한이 과거에 2번 유엔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유엔에 이 얘기한다 보면 지금도 그 신청서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 그렇다면 과거에 북한도 대한민국과 같이 신청서 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시가입을 과거에 반대한 건 아니지 않냐. 또 이번에 WHO도 가입했다 이게. WHO 대한민국 가입한 줄 알고 가입했어. 이번에 스칸디나비아 제국이라든가 마레라든가 혹은 칠리 같은 데도 지금 대한민국하고 외교한 거 같이 했다 이게. 다 공동 인정한 거다 이게. 근데 유엔만 같이 안 되겠다. 이거는 여기에 내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 그런데 내가 읽는 법에서는 북한의 성명은 상당히 거기에서는 어떤 여유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통일을 포기하고 영구분단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발이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양쪽이 접근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연방제를 받아들이고 북한은 동시가입 동시외교를 받아들이고 이런 방향으로 합치되면 이것이 수습이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제가 주장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마치 내 얘기 같지만 결국 그런 것이 리즈너블 하지 않냐. 이런 것이 저의 판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주 중요한 여기에서 모임이고 또 심각한 이 모든 문제를 이 얘기를 하자는 얘기도 했고 아까 여기에 임창용 선생께서 나오셔서 지금 북한 가는 경위 얘기가 기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 일주일 전에 임창용 선생께서 처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또 지 개인 생각으로는 물론 임 박사 말씀과 같이 사전에 우리들하고 얘기한 것이 또 우리들에게 어떤 책임을 돌아가는 걸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그건 임 선생이 참 평소 겸허하고 또 동지들이 애끼는 인격으로 봐서 내가 그 심정을 말씀 듣기 전에 벌써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임창용 선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그래도 우리들이 민주주의 투쟁의 지도자고 또 불초 저 같은 사람도 같이 가까이 모시고 있는 분이고 그것이 누가 참 따로 했다고 생각했느냐 하는 참 이런 면도 있어서 우리 동지들 중에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가 그렇게 나서 또 공무상 판단이 그렇고 그래서 또 임 선생이 가는 것을 중지하셨다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둘이 할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더 말씀할 필요가 없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여하간, 그러나, 한 가지 임 선생이 그 참 눈물을 먹으면서 우리 조국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동포회를 걱정하고, 말하자면 가보지 못한 강산에 대해서 그림을 표시한 그 심정은 우리가 한국 국민으로서 더구나 또 그 선영을 이북 땅에 모신 분으로서 그 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북에 가신 것이 그것이 참 여러 가지 우리들을 둘러싼 정치적 부작용이 들어온 게 그런 거지. 아, 임 선생이 이북 간다고 공산당이 되겠습니까? 아, 공산주의를 지지하겠습니까? 또 가보면 가본 대로 그래도 어떻게 보든지 보는 대로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이 툭하면 박정권 우리 공산당으로 모는 거 아닙니까? 응? 죽으면 마음대로 하고 뭐 이북 사람하고 별짓 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우락 씨가 가서 김일성 주사하고 40분 밀담하고 나와도 죽으면 괜찮고 우리는 그저 뭐 어떻게 좀 지내가면서 빨간 담배만 들고 와도 저놈 사상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뭐는 뭐 이러한 일. 근데 그것이 또 국민들이 말이지 근 30년 동안 이 공산주의 이 알라지 속에서 살아온 국민들에게 맥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걱정을 했던 것인데 임 선생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그것을 듣고 그 고충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여기에서 특히 여러분께 제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고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나는 여러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박정권을 반대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분명히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북 정권하고 통일을 한다는 것이지 대한민국도 아니고 인민공화국도 아닌 중간 입장이라든가 한민국 인민공화국 입장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임 선생이 그런 얘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기회니까 나도 내 의견을 좀 말한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은 박정권을 반대하고 박정권을 약화시키는 일은 내가 서슴지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약화시키는 일은 난 할 수 없다. 이것은 내 입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또 내가 그런 입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국민의 나에 대한 요망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 부정 속에서 540만 표를 나한테 준 이상은 나는 그 540만 표에 대해서 내가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국적을 가지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도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북을 찬성 반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이북하고 통일하려고 할 때 박정권 가지고는 통일이 안 됩니다. 박정권은 통일할 양심도 없고 그런 성의도 없습니다. 난 이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동시에 박정권 가지고는 통일한다 하더라도 공산주의하고 우리가 1대1로 해서 정말로 참 평화적으로 어느 쪽도 희생 없는 그러한 그 동등한 거래해 나갈 그런 조직 국민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박정권은 성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총칼 갖고 국민을 누를 수는 있지만 공산당하고 통일하는데 총칼 갖고 누를 수 있습니까? 못한다 이게. 또 박정권은 군사정권입니다. 군대의 지지 위에 서 있는 정권이고 국민의 지지 위에 없기 때문에 군대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무시했어요. 윤필용 사건이 그 하나 단적인 증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권이 군대들이 반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의 수를 줄이고 어떤 일을 하는 박정권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점을 봐서 남한의 민주주의 정권이 서서 우리가 남한의 민주주의 정권이 서건 안 서건 통일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럼 임선영만 의견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나 남한의 민주주의 정권이 서기 전에는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일 운동만 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느냐? 그럼 박정권이 통일할 수 있는 정권이라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럼 나는 못 믿고 나는 절대로 간다. 그건 100% 노다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남한을 지배하고 있는 박정권이 통일 안 하는데 우리가 통일운동은 할 수 있어도 통일은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권을 우리가 잡아야 민주주의 정권이 잡아야 진실로 민족적 양심에서 통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운동은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민주정권의 대한민국 내 실현이 선결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판단은 저는 참 제 나름대로 근 10년을 두고 정치 생명을 걸고 미국과 같은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고 한국같이 이북과 관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공산당으로 몰리고 하는 사회에서 때로는 지가 육체적 생명까지도 걸고 저 나름대로는 주장해오고 또 연구해온 제 소신이고 또 거기에는 많은 학자들, 많은 선배들 또 외국 분들 오늘 또 임창근 선생님 모시고 내가 뉴욕타임스에 가서 뉴욕타임스에 그 주필은 외부에 갔기 때문에 그 논설위원 되신 분하고 장시간 이런 문제 논의했어요. 그 외국 사람 또 의견도 많이 듣고 일본서도 듣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하는 의견하에서 이런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듭 되풀이 말씀해서 우리는 박정권을 반대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은 반대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박정권을 해칠 수는 있어도 이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정권을 우리가 약화시킬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하는데 우리의 이 행동이 대한민국을 약화시키는 거냐 박정권을 약화시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판단해야 한다. 이런 점과 아울러 우리가 통일운동은 계속 과거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요. 이건 더 열성적으로 해나가야지만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그 전제로서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어야만 통일된다. 이것은 우리가 명백히 말하자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제 존경하는 선배 동기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 의견 중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더 저에 대해서 시정 또는 지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점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완전한 의견 일치를 봐야 되고 이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 우리들은 중대한 균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미국 사회 일부에서 그릇된 사고방식 박정권 요구한 것을 마치 대한민국 요구한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 샌프란시스코 가서 여러분이 신문 다 벌써 알지만 뭐 당수 7단하고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 말하자면 어디 그 서울 수도극장에서 깡패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떠들어대는데 헛소리가 뭐냐면 왜 나라 욕하냐 이게요. 그래서 그 사람 답변할 거 없어 나중에 붙들려간 뒤로 그 청중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왜 나라 욕이냐 박정권 욕이지. 박정권이 왜 나라냐 이게. 미국 사람들 봐라. 브레즈네프가 와서 닉슨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급한에 워레게이트 히어링 해가지고 무슨 닉슨이 개입했냐 아니 떠들고 있지 않냐 이게. 닉슨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게. 닉슨은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게. 박정권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 설명을 해줬습니다. 일본서 그 신도성 씨란 분이 일본 와가지고 색깔 잡지 그 편집장을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다.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나도 잘 아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 나쁜 점이 있다. 그 뭐냐고 그랬더니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왜 밖에 나가서 나라 욕하냐고. 그러니까 그 색깔 잡지 편집장이 나 김대중 씨 그렇게 여러 번 만났어도 자기 나라 잘하는 건데 자기 나라 욕한 건 못 들었다고. 박정권이 왜 나라입니까? 그럼 일본의 타나카가 정권이 일본이고 사토 정권이 일본이요? 이러고 반문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은 또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하면 미국에서 그동안에 참 작년 1회로 뉴욕, 워싱턴, 보스턴, 시애틀, 시카고, 콜롬비아, 미주리, 또 센트루이스 기독교 학자들, 샌프란시스코, 달라스 말하자면 중요한 데를 다 돌면서 연설했고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많은 동포들이 그 지방 처음으로 많이 모였고 또 많은 성원을 해줘서 지극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 같은 데는 참 800여 명의 대군중이 모여서 참 미국 역사상 없는 그런 큰 상황을 이뤘고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거기는 가보니까 그건 완전히 아주 미국서 별천지더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미국법 지배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정보부 지배를 받고 살아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완전히 정보부 비호받은 이 깡패들이 말이지 설치고 다니니까 두들겨 맞고도 어디가 맞았다는 소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 유도 팔단 사람이 말이지 두들겨 맞고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뭐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이 무서워. 그래가지고 무슨 로스앤젤레스 과거에 영화 배운 거 뭔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굉장히 한국 재벌의 사위고 중앙부 정보부하고 직계가 있었고 이게 아주 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이게 서부 왕자로 말이지. 이래가지고는 막 그 국민들 억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설하는데 앞에 일하고 서가지고 있고 뭐 해서 오다가 도망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 뭐 겨자병 들고 와서 저 겨자병 10개하고 계란 24개 이래 가지고 와서 지게 던지려고 한 걸 뺐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강연장에서 하니까 그 여러분 신문 보고 아시다시피 방해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 여러분께 참고될 것은 거기서 그래 그 사회자가 이런 강연 방해한 사람 나가도록 합시다 하니까 전부 박수로 그 청중들의 200여 명은 청중 그 샌프란시스코는 굉장히 많이 먹은 거라 그 공기 속에서 그러니까 그쪽 그 강연 방해한자가 저도 한번 한다고 여러분 이따고 연설 들을 필요 없으면 나갑시다 모두 나타나오시오 하고 톡톡톡 걸어 나갔는데 뒤에 하나 따라간다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또 방해를 하던군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다 안 돼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니까 뭐 또 청중이 경찰이 잡으러 오니까 박수라고 잡아가니까 박수라고 그 사실을 보고 우리 동포끼리 외국 사람이 잡아간데 박수해야 한 그 사실에 대해서 참 비통하게도 생각했습니다만 여튼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상돈 선생님 가셔서 그 제가 칠라 가니까 그건 낯이라고 또 뭐 별로 자신도 없는 양반이 앞에 나서시고 뭐 여튼 지금 여기 서니까 웃지 굉장히 참 험악한 그런 그 분위기를 겪은 일도 있고 맞을 용의가 있었어. 네. 다른 데는 별일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외에 미국서는 아까 미처 말씀 못했는데 미주리에 있는 콜롬비아 미주리에 있는 미주리 주립대학 웨스트민스터 대학 또 센트럴 메소디스트 칼레지지 거기 그리고 또 그 외에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 또 많이 사람 모이지 못했지만 시카고에 있는 루저란 세미나리 뭐 이런 한 대군데서 그동안에 연설을 했고 또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강연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좌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워싱턴과 뉴욕에서는 양쪽에서 참 작년 10월 17일 이후로 상당히 성공적인 데모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 그동안에 제가 직접 그 기고하거나 인터뷰한 것은 뉴욕타임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그리고 이브닝 스타, 또 시애틀 타임스인가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달라스 타임스 헤럴드, 그리고 잡지로 뉴월드 아웃룩, 그리고 가톨릭 교회 내셔널 가톨릭 뉴스 서비스 이런 등등의 그동안에 기고 인터뷰 이런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 입장을 알리게 됐습니다. 또 동시에 일본서는 현대의 눈이라는 잡지에 제가 일본의 아주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인기 작가 혼다 가스이치라는 사람하고 대담한 것이 나왔고 또 색깔이라든가 주옥고롱 일본 거의 각 주간지에 다 그동안 나왔고 바로 어저께 일본서 붙여온 것은 제가 일본서 한국 해방의 정치사를 제가 제 개인의 비슷하게 이야기한 것이 책으로 이번에 출판돼서 일본 지금 서점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게 보고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국회에서는 케네디, 제이코브 자비스, 맨스필드, 사이밍턴, 또 하원의 월프 씨, 혹은 존 머피 씨 등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학자는 라이샤와 또 열럼 코헨, 스칼라피노, 핸더슨, 혹은 윌리엄 반디, 혹은 다그 바넷, 또 짐 모리가 콜롬비아 대학이죠. 콜롬비아 대학 이런 그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 그리고 사나바바라에 있는 그 민주주의 제도 연구소의 유명한 또 전 미국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연구소인데 거기에 닥터 아슈머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들을 많이 교환을 했고 특히 사나바바라에 있는
민주주의 제도 연구소는 미국, 일본을 합친 그런 회합도 한 기관이고 한데 이번에 제가 만난 것을 거기에 저널에 실리고 또 한국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좀 특별한 협조도 하게 그렇게 협조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미국의 언론인으로서는 잭 앤더슨이라든가 뉴욕타임스의 주필 존 오크스라든가 기타 논설위원 혹은 타임지의 간부들 혹은 기타 뉴욕타임스의 여러 기자들 혹은 칼럼니스트의 칼 로완 혹은 밀턴 버스트 크로스빗 노이에스 이런 그 한국 문제에 관심 가진 언론인들을 대부분 만나서 저 나름대로 큰 성과가 없었겠지만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제가 그동안에 연구소를 차려서 그 이름을 그동안에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라고 했는데 그것을 몇 친구들의 충고에 의해서 그것을 한국 민주제도 통일문제연구소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 그 연구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인쇄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미국 내에 있는 각계각층 언론계, 학계, 국회 보내고 일본 불합파도 보내고 또 여러분 중에도 보낸 분도 있지만 명보를 충분히 완성 못해서 못했는데 이 7월 중에는 완전히 완성해서 여기 온 분들 한 분도 안 받고 앞으로 과거에 못 보낸 것도 보내고 앞으로 또 계속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저희 한국에 있는 만날 때마다 모두 문안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고충도 받고 또 취조도 받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덕택으로 아직까지 무사히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직접 간접으로 위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 우리 국문 또 국영문 신문으로서 한민신보하고 또 프리리퍼블릭 이 두 신문이 참 커다란 공헌을 세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 두 신문이 없었던들 우리가 얼마만큼 알릴 수 있었겠느냐. 거기에다가 임 박사께서 그 바쁘신 중에도 또 국민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워싱턴과 뉴욕이 같이 이렇게 해서 이 신문을 발행해서 우리 국민, 미국 내뿐 아니라 일본, 구라파, 또 남미, 카나다까지도 이렇게 알려준 데에서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임 박사님과 또 한민신보 프리리퍼블 대표들이 오신 데에서 우리가 다 같이 감사 의미에서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좀 다른 입장에서 오래전부터 참이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코리아 위크를 내가지고 참 우리 어떤 정치적 입장보다도 한국의 진모습을 알린다는 입장에서 참 아주 공정한 입장에서 필진을 발휘해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사정을 알려면 코리아 위크를 읽어야 한다. 적어도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을 준 데까지 그 참 광고도 없이 그까지 끌고 오는데 역전분투하신 김보성 동지를 제가 오늘 내빈으로 좀 오시라고 그랬는데 여기 오셨으니 우리가 감사하면서 박수를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한국 CIA가 이건 미국에 와서 이거 미국인지 한국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우리 국민들을 협박을 하고 국민들이 벌벌 떨고 뭐 시애틀 가보니까 뭐 카나다 사람이 한국 갔다가 죽도록 맞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또 뭐 여기서도 온 사람도 뭐 귀에다 대고 말하고 또 누구하고 이럴 때 전화로 말해도 좋냐고 그러고 이런 지금 그 공포 분위기를 맞는 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샌루이스에서 기독교 학자회의 한데 여기 그 대표 동 박사가 와 계신데 그 동 박사를 불러내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명서를 냈어. 또 샌프란시스코 와서 아까 말같이 하다가 또 그건 큰 실패를 했어요. 사실 샌프란시스코는 그분들은 내가 보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케첩병 갖고 계란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 비서가 어떻게 거길 왔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직접 왔어. 와갖고 겉으로는 인삼 팔러 온데 무슨 트레이드 미션으로 왔다고 그러는데 인삼이야 상공국 팔려면 청와대가 팝니까? 그래 또 같이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교롭게 내가 힐튼 호텔 들었는데 힐튼 호텔 같이 들었어요. 외나무다리에서 같이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날 하는데 아주 그냥 무비 카메라까지 로스앤젤레스 가지고 카메라가 5대가 동원되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내가 계란 뒤집어 쓰고 말이지 연설도 못한 장면 전부 찍어가지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앞에서 아마 감상회를 한번 할 작정이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아마 틀려진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여러분께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까 그 시카고 얘기도 나왔지만 시카고도 최명상 동지가 그 20여 명 도장 받아서 보내니까 미국은 더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무서운 게 선거국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 시카고 사니까 그게 뭐 영주권인지 뭔지 알 게 뭐 있습니까? 뭐 시카고 살면서 이럴 수 있느냐 하니까 20명한테 전부 해다 봤어. 근데 내가 왜 이 말 하냐면 샌루이 사건도 그렇게 한 차로 끝났으면 그만입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사건 그렇게 한 차로 끝났으면 그만이요. 그런데 샌루이 사건은 동 박사가 공무생에다가 공문을 냈어. 샌프란시스코 사건은 거기에 조지 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국무장관한테 공안을 냈어. 내가 위트너스다. 이래가지고 쭉 경위를 공안했어. 이것이 무슨 계기냐면 이번에 이재현 박사가 미국에 맞으면 일종 망명을 하게 된 걸 계기로 해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 박사에 대한 그 코리안 CIA의 그 인티미데이션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이것뿐 아니다 이렇게 됐다. 과거에 원래 국무성이 그걸 알고 한국 대사관에 경고를 해오다가 이번 이것이 양성화돼서 그래가지고 종전에 우방국가는커녕 일반 주재국가에 대해서 예가 없는 국무성 대변인이 3번을 공식 발표하고 한국 정부의 그 지금까지의 리스폰스에 대해서 도저히 그 사티스파이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하면서 이것을 정식으로 FBI에게 조사 요청했다는 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무성으로서는 큰 결단을 했다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 국무성이 한국의 정치에 무슨 인볼브 해갖고 이쪽 저쪽에 지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미국 내에 있는 우리들의 활동에 대해서 커다란 성원을 해준 것이다. 내가 알기에는 이 사건을 처음에 적당히 하려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CIA 고위층까지 미국에 날라와가지고 앞으로는 좀 조심해서 하라고 알아서 좀 하지 왜 그렇게 했냐고 이런 소리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것이 일본 신문에 보도됨으로써 일본의 그 신문 기자가 전화로 그래요. 역시 미국은 다르다고. 일본서는 그보다 더한데 지금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미국서 떠든 것 보니까 우리도 해야 쓰겠다고. 그래서 이것이 일본 교포들에 대해서도 대단한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한데 뭐 이런 계기가 된 것은 이재현 박사의 이번에 결단입니다. 이재현 박사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공보관장을 현직으로 역임하시다가 이번에 그만둔 건데 내가 이재현 박사에 대해서 더 구구하니 말씀을 안 하는 거는 이분은 자기의 개인적으로 결정한 거지 어떤 정치적으로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사전에 한번 배운 일도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말씀한 것은 이 박사를 마치 우리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볼브 시킨 것 같아서 말씀은 안 하나. 다만 요새 참 총찬 군인도 쩔쩔매고 또 우리네 야당했던 사람 중에도 지금 박정희 씨한테 슬슬 낀 사람들이 많은데 참 이 오랜 공무원 하신 분이 이런 결단을 낸 때 정말 지식인의 그 진실한 지식인의 강한 점 지식인이 정말 행동을 수반한 옛날에 독일의 그 본헤파 같은 그런 그 행동을 수반한 지식인 이런 사람의 그 강점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를 떠나서 이분의 그 개인적인 그러한 그 용기와 결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도 특별히 내빈으로 오셔서 참 이 자리의 무슨 일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얼굴에도 보여줍사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재현 박사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했지 아무 소용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싸우면 싸운 효과들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또 싸워도 머리를 써서 효과적으로
그 동박사라든가 혹은 샌프란시스코 조지박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구체적으로 문서로 만들어서 안 보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했다가 해도. 또 김영삼 동지 같이 구체적으로 국회의원한테 문서를 안 보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싸우고 또 그 싸우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미국적인 감각과 미국적인 판단과 미국적인 말하자면 실태에 알맞게 앞으로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배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포들이 올바른 외국운동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돼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가 모였을 때 그때 우리가 한 새로운 조직을 가져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그 민주회복, 통일촉진 운동을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안을 그 당시에 최 장군이 제안을 했고 또 여기에 다른 분들이 거의 의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그 안에 이어서 워싱턴에서는 안병국 선생 이하 여러분들이 몇 번 회합을 해서 걱정을 하셨고 또 전 미국적으로 여기서 이름을 발표한 것은 회피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다 신빙하고 또 다 아는 또 상당한 지위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에 시카고하고 뉴욕에서 두 번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명칭을 아까 말같이 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머리를 쓴 결과 이름을 영어로는 Korean Congress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이런 식으로 되게 하자 가칭으로 우선 지금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서 보고 드리고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어떤 제 말씀이 끝나면 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라겠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3개월 동안 좀 늦어진 것은 이것을 적어도 미국적으로 하려면 미국 정국의 정지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우리가 할 때는 시카고도 시애틀도 샌프란시스코도 혹은 이 샌루이스도 달라스도 아무데도 아직 손을 못 대서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그 분위기부터 말하자면 밑에서부터 우러오는 이 국민들의 지지, 교포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은 국회의원도 만나고 학자도 만나고 못하고 해서 거의 매주일 워싱턴을 비다시피 해서 쫓아다니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지도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대체적으로 서운치 않는 정도 정지 작업이 됐지 않느냐. 오히려 박 정권에서 지금 미국 상태를 걱정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최근에도 보면 국회의장 판공비를 1억 원을 2억 원을 늘어가지고 해외에 많은 국회의원들을 내보냈는데 또 들리는 말에는 미국이 주 목적으로 내보낸다 이런 말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에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 특히 야당 의원들이 오는 것은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박 정권에서는 또 다른 목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만큼 일이 진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검토 또는 어떤 중간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저는 이번에 일본을 갔는데 일본을 가면 또 여기보다도 훨씬 더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일본은 또 가보면 이게 뭐 조총련 무슨 민단 또 우리 쪽 민단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얽히고 말이지 얼굴도 갖고 뭣도 갖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쪽도 갖고 어떻게 보면 저쪽도 갖고 말이지. 그리고 참 우습습니다. 일본은 가보면. 그런 면도 있고 또 일본은 여기하고 달라서 이 공산주의가 훨씬 더 양성화된 나라 아닙니까? 지금 일본 선거가 자민당하고 공산당하고 대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일본 공산당은 아주 지금 또 그 플렉시빌티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회 분위기가 미국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금. 우리 교포를 또 그거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 면도 있는데다가 또 아무래도 박 정권하고 가까우니까 한국하고 가까우니까 박 정권의 영향도 또 직접으로 또 여러 가지로 옵니다. 이런 면도 있고 또 들리는 바에는 박 정권에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슨 수를 쓰기 위해서 일본에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조심은 해서 가지만 여하튼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제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잠시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이라도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한 참 우리 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참상을 기가 막힌 정상을 여러분이 하루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동포들을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주야로 좀 연구하셔가지고 짬 있으면 편지 한 장이라도 전부 한 장이라도 참 미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그 지방의 신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건 없건 여러분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해서 그래도 우리 양심이라도 내가 우리 동포들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작년 10월 17일 이후로 미국 신문에 난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 쓴 것이 박정희 씨 잘한다는 것은 났어도 박정희 씨 못한다는 건 안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양심으로 봐서 미국의 교포들이 절대 다수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없어. 나쁘다고 쓴 것은 미국 사람들이 썼습니다. 이번에 라이샤와 교수가 하고 henderson이 뉴욕타임스에 얼마나 참 큰 글을 썼습니까? 또 henderson이 별도로 썼고 henderson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쓰고 또 욕까지 얻어먹고 이러면서 지금 쓰고 있어. 이런 걸 생각할 때 좀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뭐라 해도 여기 모인 여러분은 재미 교포의 핵심이 되어가지고 이끌고 나가는 중책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일 하는데 고통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되면 가족이 본국에 있고 가족 안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저는 지난 2월에 내 형님도 참 아버지 모시고 있다 죽고 또 81살 먹은 아버지도 지금 자식 때문에 어떤 심정으로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언제 나라 바로잡습니까? 과거부터 맨날 그런 생각만 하다가 우리가 이꼴된 거 아닙니까? 2조 말렵에 우리 그 선조들이 한 꼴 보면 못난 짓만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좀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후손들한테 그래도 좀 보람 있는 선조가 되었겠다 이런 생각하고 또 사람이란 것은 결국 본국에서 지금 싸운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더 이상 얕게 놓으면 뭐 하느냐 말이야. 얕게 놓은 사람도 공동묘지 가보니까 결국 죽었고 말이야. 또 제 소신대로 싸운 사람도 죽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은 본국의 연락에 본국의 가족에 또는 내 사업에 약간의 지장이 있더라도 희생 없는 자유가 희생 없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독립을 보더라도 프랑스 해방을 보더라도 영국의 민주주의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했느냐. 우리는 그까지는 희생이 아니지 않냐. 성산모에는 삼족도 멸망당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까지는 아닌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핵심이 되셔서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민주주의는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고 지금 또 미국이 자진해서 과거 이박사 때 모양으로 간섭할 그러한 미국의 정치 정세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경황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미국의 언론계나 정부나 모든 것은 박정희 씨가 옳지 않다는 것만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동 박사도 말했지만 달라스 같은 데서도 다 보고 이제는 자꾸 느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면 미국이나 일본 내에서 그래도 뜻있는 사람들이 일시에 일어나서 지지해줄만 해서 난 돼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국민 같이 우리가 이제는 해결하는 그런 길을 가야겠고 다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 요구할 것은 우리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려고 할 때 미국의 무기가 우리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박정희 씨가 미국 텍스페이어들의 그 돈을 악용해가지고 한 거 그것만은 미국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번 그 시카고의 그 조명상 농기 편지에도 그런 걸 썼더니 그건 퍼시 의원이 자기도 100% 찬성이다. 이런 해답이 왔다는 얘기를 내가 저번날 전화로 들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은 대단히 내가 이런 말씀이 어렵지만 근데 솔직하게 부탁 그것은 우리가 일하는 데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미국 내에 있는 참 그 숨은 동기들 이런 동기들이 도와주고 또 일본에 있는 내 친척 내 또 고향 친구 또는 개중에는 심지어 현재 박정권으로부터 훈장받은 사람이 참 내용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참 유지해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조직이 커나갈수록 우리가 경제도 다 같이 참여를 해야 한다. 그 액수 고하가 문제가 아니라 참
참여해야 한다. 적어도 좀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협조를 해나가야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도 저에 대해서 참 비공식으로 간접적으로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앞으로 이전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경제의 협조하는 데 대해서도 이 조국에 대해서 의무를 우리가 느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 여러분의 그동안의 불초한 사람에 대한 성원과 지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다시 한번 임창용 박사의 그동안 그 조국에 불타는 심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참 난 말 못할 그 비통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마음의 갈등 또 동기들에 대한 책임감 이런 그 심정에서 지내오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마음으로부터 이것이 결코 형식이 아니라 위로를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들은 결코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한국을 위해서 참 한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서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남북이 참 평등한 입장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통일의 길을 가도록 그래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민족에 입각해서 접근해 가도록 이러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또 많은 우리에게 난관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이해와 아량으로 또 굳은 동기로서 결속해 가지고 앞으로 난관을 극복해서 우리들의 이런 모임이 또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본국에 들어가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그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에서 보면 우리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신문 보면 놀랄 정도로 이게 과장돼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는 국내에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갈망을 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여기에 앉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참 무거운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다녀온 동안 하절에 여러분 몸 건강해서 안녕히 계시고 또 돌아와서 이내 연락해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